자,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여가의 증대가 가능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가의 증대로 인해서 우리 인간 생활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고요. 이 여가의 증대는 우리의 그 생활 시간의 여가화와 또 가계 지출에서 여가 비용의 증대, 이러한 소비구조 여가화, 또 노동과 생활 필수 활동에 대한 여가 행동적 성격의 침투로 나타나는 생활 전반의 여가화, 또 일의 여가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가 수요 증대는 곧 대중문화의 발전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문화적 특성의 두 번째는 대중문화의 상품화입니다. 자, 전통사회에서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생산과 또 소비에 동시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제 모든 것이 상품화된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즐기는 문화 또한 하나의 상품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그것을 또 소비하는 소비자가 이렇게 구분이 또 되었고요. 또 일단 그 상품화가 진행된 문화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다른 공산품과 똑같이 경제 원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본가들은 문화 상품을 통해서 이윤 창출을 누리는 그런 이윤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를 가능하게 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자본가들은 구매력이 있고, 또한 수적으로도 우세한 그런 평균적인 대중을 목표 시장으로 잡고 있고요. 또 그들의 취향에 맞는 문화상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상품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TV나 영화, 라디오, CD 이런 대중매체를 수단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대중의 이 평균적 성향에 맞춰서 생산된 그런 문화상품은 즉시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문화 상품은 하나의 상품이기도 하지만 그 상품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대중문화 상품은 사람들의 물질적인 그런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적 내용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세 번째, 대중매체와 스포츠입니다. 자, 현대사회 여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대중매체이고요. 오늘날 또 대중문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TV나 신문 같은 대중매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중문화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여가문화 또한 대중매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중매체의 그 발전이나 또 보급으로 인해서 여가 문화는 더욱더 변화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대중여가의 전환점을 이루는 또 하나의 계기는 인쇄매체의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를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 뭐 이런 인쇄물의 그 양적 팽창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터넷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 이런 대중매체와는 달리 교육이나 쇼핑 또는 정보 전달 이런 오락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고 다양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는 가장 대중적인 오락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단히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중요한 그런 문화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가 우리에게 이제 주는 그 재미는 뭐가 있냐면 재미가 있고 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뭐 각종 그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멋진 그런 묘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두 팀 간에 벌이는 그 대결이 우리의 그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 TV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포츠의 상업주의적인 그런 그 논리가 그런 그 메커니즘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TV와 스포츠의 그런 결합은 광고를 통한 광고 수입과 시청률 증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방송사와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광고 효과를 얻으려는 그 기업 그리고 많은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서로 그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스포츠가 상업화가 가능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운동장 스포츠가 이제 TV 스포츠로 바뀌고 또 상업주의 논리가 거기에 이제 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자본주의적인 이벤트가 다시 재조직이 되고 또 TV의 그런 개입이 스포츠 이벤트의 규모나 또한 성격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사의 이제 세 번째 이제 현대 여가 문화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자, 20세기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대 근대 사회가 지나가고 21세기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사회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변동은 바로 노동과 그 생산 중심에서 여가와 소비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현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의식의 세계를 크게 바꿔놓은 그런 또 계기가 되었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지배 형태를 창출하는 계기는 여가의 영역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시민적인 사생활주의, 그 다음에 세속적인 물질적 그런 그 생활관으로 인해서 소비주의는 기존의 사회체제가
상승하는 삶의 표준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에 대한 착취나 정치적 권위까지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의 20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화되고 또 새로운 지배 형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가 문화는 대중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에 대한 그 차이를 좀 더 세밀히 규정하는 여가는 행태적 컨텐츠 그리고 또 문화적 형태이기 때문에 여가 모두가 대중문화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 대중문화와 그 대중문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관계에는 형태와 형태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여가 행위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가가 중요한 이슈는 산업화 이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중산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중산층이 이제 인구가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중산층의 여가 욕구가 문화의 대중화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노동계층의 문화 욕구가 또 대중문화로 환원이 되면서 더욱더 이제 여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성격상 현존하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결정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대중매체, 매스미디어가 요구하는 표준화로 대중문화 내용의 동질성이 불가피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많이 이제 결정이 되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동질성이나 획일성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현대 사회의 뿌리 깊은 이런 그 대중문화 비판론은 여가에 대한 비판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여가의 너무 상업적인 특성, 그 다음에 여가의 대중화 확산, 그리고 여가가 대중화됨으로써 여가 문화 수용자에게 미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각종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지나친 소비 문화를 조장하고 또 향락적 오락 위주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는 부작용이 있다. 이게 이제 대중문화 비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스스로 선호하는 그런 문화적 재현들을 선택할 권리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따라서 인간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현대 여가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크게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여가 욕구 증대로 여가 수요는 점점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계층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대중 여가 문화의 등장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대중매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여가정책의 수립, 그 다음에 실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여가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여가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가야말로 또한 그 삶의 필수 요소이고 또 누구에게나 균등하고 공평하게 제공이 되는 거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가는 또한 긍정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 형태나 성격으로 봐서도 또 차별화되고 또 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이 그 여가의 그 본질이 흐려지고 또 퇴색되어 가고 또 가치관이 혼란을 겪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은 경계하고 또 떨쳐버리고 여가와 현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여가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런 여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